별의 탄생과 진화인데 여기 내용이 좀 많아요. 여기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일단은 성운이라는 게 있어. 성운은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걸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많이 모여있다 해서 성운이라고 하는 거고, 성간물질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나머지 자질구레한 애들이 있을 거고, 수소가 개 많다.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질량비가 얘가 대략 얘네 둘이 합쳐서 거의 99%니까. 자, 근데 성운이 이제 별의 재료예요. 성운이 별의 재료. 성운에서 별이 탄생을 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성운이 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밀도가 높아야 돼요.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야 돼. 성간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교적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자, 온도는 비교적 낮아야 돼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끼리 뭉칠 수가 없어. 그렇잖아. 얘네 더우면 친구들끼리 안 뭉쳐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얘네가 이제 모여. 이렇게 해서 중력수축이라는 걸 합니다. 중력수축. 근데 자, 중력수축에서 조금 오버하면 이런 거란 말이야. 성운이 이렇게 있는데 성간물질들이죠.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중력에 의해서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서, 만료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모인다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얘네의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는 올라가는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원시별이 돼요. 근데 원시별은 아니야. 별은 아니야. 알겠죠? 별은 아니야. 자, 그럼 원시별 이후에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사실 가정상 이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중력수축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원시별 말고 이제 별이 될 건데, 우리 그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별의 중심부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요. 얘기했지? 켈빈은 뭐 섭씨온도 더하기, 그래서 한번 다시 쓸까? 켈빈은 섭씨온도 더하기 273이라고. 아무튼 엄청 높은 온도야. 알겠죠? 그냥 1000만 도 해도 됩니다. 엄청 높은 온도고. 그럼 중심부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중심부에서는 수소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 수소핵융합. 그래서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헬륨 만들고요.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소는 1g이고 4개가 모였으니까 헬륨이 4g이 돼야 되는데 4g이 안 되고 한 3.9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0.1은 에너지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른 질량, 이거를 결손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손질량 또는 질량결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에너지, 이 에너지는 결손질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고, 우리는 보통 주계열성으로 태양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햇빛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죠? 햇빛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럼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 안으로 줄어들려고 하면 중력 수축이 있고, 보통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얘를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힘은. 그럼 얘는 밖으로 커지려고 하는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있어요. 수소핵융합 에너지. 다른 말로는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 또 다른 말도 있는데 학교에서 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용어들은. 자, 근데 얘네가 똑같습니다. 요 값이 똑같아요. 얘네가. 그러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겠죠. 그렇죠?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아.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평형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형 상태. 그래서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얘가 별이 줄어들지 않고 커지지도 않아. 정역학적 평형 상태야. 이걸 우리가 굉장히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은 수명의 90%를 주계열성에서 보내게 됩니다. 알겠죠? 이 상태로. 그럼 이제 원시별은 왜 별이 아니냐? 원시별은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작아. 그래서 핵융합을 안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수소핵융합이지, 수소핵융합을 안 해. 자,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햇빛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별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데, 핵융합을 안 하면 스스로 빛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별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계열성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수소들이 헬륨으로 이렇게 되며 있을 거고, 이 주변은 아직 수소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됐니? 중심은 1000만 켈빈이지만 주변은 아직 1000만 켈빈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심에 있는 수소를 다 썼다고 칩시다. 자, 주계열성에서 중심에 있는 수소를 다 썼다고 치자. 자, 중심에 있는 수소를 다 썼어.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인데 태양에서 한 10배 정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태양보다 한 10개 큰 별까지 얘기를 할 건데, 자, 잘 봐. 수소가 헬륨이 되는 이 반응이 끝났어. 수소를 다 썼어. 그러면 수소를 다 썼으면 그대로 써볼까? 내부 압력이랑 중력 수축 중에 얘는 이젠 없지. 그쵸? 이게 없잖아. 이걸 안 해. 그럼 얘는 없어. 그쵸? 얘는 없다고. 그럼 당연히 얘가 클 거고, 이게 크다는 얘기는 다시 수축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다시 수축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되게 중요해. 다시 얘네가 모인다는 얘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1000만 켈빈 말고 수소가 헬륨 다 모였어? 그러면 헬륨끼리 이제 모여서 온도가 올라가서 대략 한 1억 켈빈 정도가 되면, 1억 켈빈 정도까지는 외우는 게 좋아하겠죠? 1억 켈빈까지는, 딱 여기까지는 1억 켈빈까지 모이면 이제는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을 합니다. 근데 얘도 여기까지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3개의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된다. 여기까지는 외우는 게 좋아하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거지. 중심부에서는 이제 만들어 놓은 헬륨이 탄소가 될 거고, 그럼 주변부는, 여기가 1억이니까 여기는 한 1000만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주변은 수소가 헬륨이 되고 있을 거고, 나머지 온도가 좀 낮은 지역은 수소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네를 멀어져서 달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별이 이렇게 커져. 됐죠? 별이 이렇게 커져. 표면 온도가 중심 온도에 비해 현저히 작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온도가 낮으면 적색을 띠게 되고, 겁내 별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적색 거성에서는 탄소까지 만들어지는구나. 그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헬륨이 탄소가 되는 게 이제 끝났어. 무조건 핵융합이 끝나면 중력 수축이 커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런데 다시 온도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탄소가 무언가로 되기에는
온도가 부족합니다. 별의 재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온도를 올릴 수는 있지만 탄소가 뭐가 되기까지로 온도가 올리진 못해요. 근데 이것도 학교에서 탄소까지라고 했는지 아니면 탄소 또는 산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학교에서 체크를 좀 해야 돼. 알겠니? 탄소까지라고 했는지 아니면 산소까지라고 했는지 요거는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가 일단은 탄소까지라고 얘기를 해. 보통은 탄소까지라고. 탄소가 뭐가 되겠는지 온도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부족해. 그러면 얘가 없는 거잖아. 아직 핵융합을 안 했으니까 에너지가 없잖아, 그렇죠? 밖으로 팽창할 에너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핵융합을 안 해? 핵융합을 안 해. 그냥 직관적으로 쓰자. 안 해. 그러면 다시 수축인 거야. 안 해가 아니지 못해지 못해. 알겠지? 핵융합을 못해. 그쵸? 다시 수축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별이 이렇게 있으면 별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적색거상이니까 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주변부는 이렇게 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해요. 좀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중심부란다.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이 돼서 날아갑니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행성상 성운, 얘는 성운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주로 수소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주 공간 날아갔다고. 그럼 걔네가 또 모여서 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얘는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부는 중요해요. 중심부는 쭉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라는 걸로 씁니다. 백색 외성. 그렇죠? 백색 외성.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로 밀도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밀도. 자, 별의 밀도.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별의 질량은 계속 줄어들 거야. 그치? 별의 질량은 계속 줄어들어. 일단은 쭉 모여서, 어지간히 있는 별들이 쭉 중심부가 모여서 죽어. 그럼 얘가 제일 밀도가 큰 거지. 그치? 질량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얘가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는 일단 백색 외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밀도가 커. 그치? 왜? 얘는 부피가 엄청 크거든. 됐니? 질량엔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밀도는 뭐라고 했어? 부피분의 질량이라며. 근데 질량엔 큰 차이가 없다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아. 질량 결손이 된다고 해서 이 결손 질량이 이것처럼 지금 막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야. 엄청 조금 차이 나는 거야. 0.00 몇 그램 차이 나. 그러니까 질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얘가 부피가 크니까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주계열성이 그 다음 밀도가 크고 그 다음 적색거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얘가 이제 작은 별이야. 태양 정도 되는 작은 별. 태양이 지금 이렇게 해서 죽을 겁니다. 태양은. 그래서 태양이 지금 50억 년 정도 이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50억 년은 이 짓을 할 거야. 알겠죠? 물론 이거 죽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다 죽어. 알겠니? 태양이 이 정도로 커지면 중력에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빨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행성들이.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가. 미래인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것 말고 태양보다 훨씬 큰 별, 10배 이상인 별, 훨씬 큰 별은 똑같아. 수소가 헬륨 되는 게 끝나. 그러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럼 뭐라고 했어? 헬륨이 이렇게 쓸까? 자, 헬륨이 탄소를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나. 그럼 다시 온도 올라가. 그러면 탄소 뭘 만들어. 끝나. 그럼 산소가 또 뭘 만들어. 끝나. 그럼 다시 온도 올라가. 쭉 해서 결국엔 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철까지 만들어지게 돼.
철이 굉장히 중요한 원소야. 철이 굉장히 중요한 원소. 알겠죠? 그래서 자, 철은 뭐냐? 철은 별에서 만드는 가장 무거운 원소입니다. 알겠죠? 가장 무거운 원소. 별은 철까지만 만드는 거야. 알겠니? 모든 별에서는 무조건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생각해봐. 끝났어. 다시 모였어. 다시 온도가 올라갔어. 그래? 그럼 1억이야. 1000만에서 갑자기 1억이 됐단 말이야. 그럼 또 온도 올라가. 그럼 또 뭔가 온도 올라가. 그럼 온도가 졸래 높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온도가 개 높아. 온도가 졸래 높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겁내 멀리 도망간다고, 겁내 멀리. 그래서 별이 졸래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니? 초거성. 별이 졸래 커진다고. 그러면 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주계열성에서 초거성으로 바로 될 수는 없지. 그렇잖아. 왜냐면 주계열성에서 일단은 적색 거성을 거쳐가야 돼. 그치? 요 단계를 거쳐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 얘기는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야. 통합과학에서. 알겠니? 굳이 이 얘기는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헷갈리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철이 몰라. 무언가가 철로 만드는 것까지가 끝났어. 그치? 그럼 다시 온도를 올릴 건데, 다시 수축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건데, 온도를 백날 올려봐야 철이 되게 엄청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철이 무언가로 또 바뀌지는 않아요. 됐니? 온도가 부족해.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다시 수축을 합니다. 됐죠? 결국 다시 수축을 하게 돼요. 다시 무언가가 철까지 만들었어. 그래? 그럼 이제 핵융합 끝났어. 그럼 수축해. 다시 온도 올려. 그래. 이제 철이 모여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이거는 택도 없다고. 그러니까 핵융합을 안 하면 무조건 다시 수축이야. 알겠니? 그래서 쭉 수축해서 터져. 이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폭발이라며, 그치? 폭발. 그래서 폭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폭발에 의해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게 낙, 우라늄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죽어요. 그 다음에 죽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중심에 있는 질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크면 블랙홀, 작으면 중성자 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별은 일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질량이 작은 별은 쭉 가서 백색이성으로 죽을 수도 있고, 질량이 큰 별은 이렇게 와서 블랙홀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지. 두 번째. 수명. 이거야. 질량이 큰 별. 자, 질량이 큰 별과 작은 별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의 과정과 밑의 과정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일어나서 빨리 죽냐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빨리 죽어. 알겠죠? 그럼 수명이 얘가 더 긴 거야. 얘가 더 오래 살아. 알겠죠? 위에 있는 과정이 오래 걸려. 알겠니? 밑에 있는 과정이 되게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됐니? 여기까지? 자, 밑에 이 과정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잘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좀 기억을 잘 해 두시고.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대답 좀 해. 이 새끼들. 됐죠? 그럼 이거 지운다? 태양계 형성인데 여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디테일하지 않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하는 학교는 뭐까지 하냐면
추가적인 내용이야. 디테일하게 하는 학교는 성운설에 의해서 태양이 만들어진 것, 이거 조금 더 얘기해줄게. 이거의 증거. 증거가 한 4, 5가지 나오거든. 요거. 그 다음에 지구형 목성형 행성 8개 있죠. 그렇죠? 수금주와 목토천해, 그치? 수금주와 목토천해. 8개 행성의 특징.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뭐 양이 많아진 거지, 결국은 시험 범위가. 그쵸? 요거까지 학교에서 하면, 그때 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학교에서 하면. 개 쉬워. 5분이면 끝나. 5분이면 끝나는데, 아무리 5분이어도 니네는 또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자, 요거, 추가적으로 이걸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 여러분들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성운설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성운설이 뭔지는 알아야 돼.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 증거가 추가적인 내용이지, 얘가 추가적인 게 아니야. 알겠죠? 얘는 알아야 돼. 자, 태양계형 성인데, 우리는 성운설을 얘기를 합니다. 성운설. 성운설이 뭐냐면, 성운에 의해서 태양이 만들어졌다. 성운에 의해서. 아까 성운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졌다며.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게 태양이야. 알겠니?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은하예요. 이게 우리 은하. 이게 우리 은하고 이런 걸 우리가 나선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선팔. 이 주변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태양계가 형성될 수 있는 태양계 성운이 있었고, 물론 너무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냥 다시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자, 요 주변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 그래서 이 주변의 폭발로 인해서 이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을 합니다. 수축은 중력 수축이야. 중력 수축. 그치? 수축은 중력 수축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중력 수축 쭉 해서. 자, 근데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은 반시계인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전은 반시계야. 알겠니? 모든 회전은 반시계니까 뭐 보기에 나왔을 때 헷갈릴 게 없어. 무조건 반시계야. 무조건. 자, 그리고 물론 여기 나오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무조건 반시계. 자, 회전하면서 수축을 해. 그래서 중심부는 원시 태양이 되고요. 중심부는 원시 태양. 주계열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부. 이렇게 생긴 주변부. 이 주변부는 원반 모양의 성운이 됩니다. 했던 거잖아. 그냥 중심부는 태양 된 거고 주변에는 그냥 수소들이 이렇게 있다고. 물론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수축하게 되면 이건 그냥 아는 척하는 거야. 수축하게 되면 각 운동량 쓰면서도 내가 민망하다.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안 할 거야. 이걸 하진 않을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하진 않을 건데, 이런 게 있어. R 곱하기 V가 일정인데,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수축을 하니까 이게 줄어들지. 그치? 수축을 하니까 이게 줄어들어. 얘가 커지잖아. 그치? 속력이 커지지. 그래서 원반이 형성되는 거야. 이니? 그래서. 자, 이거 뭐라고 했었냐면, 방학기한 게 기억이 나야 돼요. 피자. 알겠니? 피자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얘가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원반. 요거는 기면화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기면화. 팔 벌리고 돌다가 팔 모으면 개 빨라지지. 그치? 원판, 빙판 뚫고처럼 막 돌잖아. 그쵸?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주변부는 이제 널찍하게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원반 모양의 성운에서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됐어, 여기까지? 이게 어려운 단어 몰라도 돼. 그냥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성운이 회전하면서 돌면서 주변부는 원반 모양이 됐고 중심부는 원시 태양이 됐다. 근데 요거는 이제 주계열성이니까 아까 했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주계열성이니까 아까 했던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럼 태양이 뜨겁잖아. 그치? 태양이 뜨거울 거 아니니? 자, 태양이 뜨거워. 태양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물질들이 멀어진단 말이야. 에너지를 많이 얻은 꼴이 되고, 얘가 그냥 얘가 뜨거우니까 그냥 달아난다고. 알겠지? 뜨거우니까 달아난다고. 그러면,
무거운 애들은 잘 못 달아나고 가벼운 애들은 멀리 달아날 수 있다고. 됐니? 가벼운 애들은. 자, 그러면 무거운 원소들로 형성된 행성이 지구형 행성이고 가벼운 녀석들로 만들어진 행성이 목성형 행성이에요. 여긴 알아야 돼. 난 지금 이걸 설명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명한 중에서 걸으면 안 돼. 알겠죠? 자, 지구형 행성은 우리가 암석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성형 행성은 가스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형 행성. 됐죠? 가스형 행성. 자, 별거 없어. 자, 지구형 행성. 자, 크기 보자, 크기. 크기는 지구가 커, 목성이 커? 목성이 크지. 왜 이래? 아, 목성이 크지? 그 다음에 질량은? 그럼 누가 무거워? 얘가 무거워. 크기가 커. 얘가 무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쓰면 애들이 씨발 이게 맨날 무겁대. 아니라고. 알겠니? 자, 뭐라고 했어? 수소 헬륨이 99%라고. 그러니까 졸래 많다고 여기에. 알겠어? 개 크다고. 개 크고 가벼운 애들이 개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씨. 그래서 개 크니까 개 무겁다고. 알겠지? 무거워. 단 밀도 단단한 거. 단단한 것만 얘가 큰 거야. 알겠죠? 단단한 것만. 자, 그럼 조금 더 추가해서 자전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 지구는 몇 시간이야? 24시간. 그럼 씨발 둘 중에 하나잖아. 얘가 24시간보다 얘는 한 바퀴 도는데 이거보다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오래 걸려. 야, 씨. 밀도가 작잖아, 그치? 밀도가 작으니까 얘가 더 적게 걸리는 거야, 그쵸? 적게. 됐니? 적게. 그러니까 얘네는 대략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하루가 10시간이란 얘기야. 알겠니? 하루가 10시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하루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 학교를 한 3시간만 가면 돼. 됐죠? 자? 그러니까 하루가 10시간이라는 얘기는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 잠깐 보면 다시 자야 돼. 자? 자전주기가 요건데 자전주기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거 세 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요 세 개는 꼭 알아야 되고. 자,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제가 쉴게요. 원시지구의 탄생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원시지구의 탄생. 자, 원시지구는 일단 이거예요. 원시지구는 일단 미행성 충돌이야. 미행성 충돌. 자, 미행성 충돌은 뭐야? 여기서 그냥 조그맣게 애들이 미행성 얘네가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해서 속도 차이가 나니까 부딪힌다고. 부딪혀서 지들끼리 부딪히면 온도는 올라가고 크기는 또 증가한다. 됐니?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많이 부딪혀서 크기가 커졌어.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의 형태로 되어 있다. 원시지구는 마그마 바다의 형태를 되어 있다. 애들이 다 물질들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아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아 있다. 자, 마그마의 바다. 그리고 그럼 얘는 마그마의 바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마그마의 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야. 유동성이 있다 이겁니다. 유동성이 있다. 물질이 지금 유동성이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핵과 멘틀이 분리를 하게 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를 하게 돼요. 자, 핵과 멘틀이 분리하게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얘가 분리되는 원리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핵과 멘틀이 분리하게 돼. 그러면 밀도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를 핵, 이 밖을 멘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밀도가 무거운 애들은 핵에 모이고 비교적 핵보다 작은 애들은 멘틀 쪽에 이렇게 모일 건데 그럼 밀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지구가 가운데가 더 밀도가 크고 그 다음 밀도 크고 그 다음 밀도 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아니지. 그래서 이때는 유동성이기도 하지만 밀도가
균일했다 이런 말도 씁니다. 알겠니? 왜냐면 이때는 불균이라니까. 이때는 밀도 차이가 생긴 거니까. 근데 이때 밀도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밀도가 균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뭐가 되냐? 여기까지서 와야겠다. 아니야. 자, 뭐가 되냐? 이제는 충돌이 줄어요. 됐니? 충돌이 줄어. 충돌이 주니까 당연히 온도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식어요.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땅이 만들어져요. 됐죠? 그럼 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가 돼서 내리는데 비가 겁내 내립니다. 비가 무지하게 내려요. 그래서 지각에 비가 모이면 원시 바다가 형성될 거고, 원시 바다의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됐니? 자외선 차단. 자, 그럼 원시 바다에서 자외선을 차단해 줬어.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될 거고,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하게 될 건데, 이때 바다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여기까지가 교과적인 내용이에요. 조금 더 갑니다. 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고 난 뒤후에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생물이라고 하시면 돼요. 광합성 생물이 출현할 건데, 자, 광합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광합성이라는 게 이산화탄소를 갖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 O2를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입니다. 당연히, 자, 이건 달라.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랑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남세균이랑 얘는 다른 거야. 최초의 생명체가 남세균이 아니야. 알겠죠?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리고 그러면 바닷속에서 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아직도 바닷속이야. 알겠지? 이건 아직도 바다라고. 그럼 바닷속에서 계속 지금 산소가 만들어져. 산소가 너무 많아, 바다에. 그러니까 대기 쪽에, 자, 이제 대기 중의 산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바다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대기 중으로 뱉어내는 거야. 그러면 대기 중에 이 O2가 모여서 O3가 돼요. 이게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형성. 오존층 형성. 우리 오존층은 잘 알고 있죠? 오존층은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이잖아. 그치? 대신에 이제 얘는 육지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하겠죠. 육지에 들어오는 자외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져서 오존층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육상생물이 출현한다. 그렇죠? 육상생물이 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육상생물이 출현. 그럼 바닷속에도 생물이 나오고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그 얘기는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구나 라는 뜻이야. 알겠죠?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내는 학교가 있고 뒷부분에 내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뒤에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3단 설명을 할 건데,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번,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까지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X축은 시간, Y축은 기체 분압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체의 양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체의 양이 일정한, 요거를 우리가 질소 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질소 기체. 얘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외부와 반응을 잘 안 해서 예전부터 그냥 양이 일정합니다. 됐니? 아니, 그래프는 물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알겠죠? 대충 그린 거. 그럼 얘 3번부터 할까요? 얘는 산소입니다. 산소. 그치? 왜냐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부터 생기지? 그치? 중간부터. 이때부터 쭉 늘어나는. 이게 이제 산소인데, 산소는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그쵸? 산소는. 그럼 이제 줄어드는 얘는 이산화탄소겠지? 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써야 되겠다. 자, 얘는 CO2. 여기다 쓸까요? 자,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자, 광합성에 의해서도 양이 줄어드는 거야. 그치? 됐니?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드는 거, 광합성 때문에 점점 이산화탄소 줄어들 건데, 근데, 그러면 광합성이 주된 이유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때 먼저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되지. 그치? 근데 산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줄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광합성이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광합성을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좀 더 오버하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바다에 용해 바다에 녹고 있다가 광합성이 시작되면서 더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는 거의 나올 이유는 없어. 거의 나올 이유가 없고 보통은 그냥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합과학에서는. 그쵸? 그래서 2단원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2단원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크북에 18페이지부터 풀어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부터.